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손해사정사 김성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 금액으로 2천만 원을 제한했던 금액이 실제 제가 손해사정 이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횡단보도 옆에 표시된 자전거 도로를 50대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신호를 위반한 가해자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m가량 튕겨져 나가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이후 약 3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진단 확인 결과 쇄골골절과 미만석 축삭 손상의 진단이 확인되셨습니다. 여기서 쇄골골절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보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진단이 바로 미만석 축삭 뇌손상입니다. 이 진단은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고 발생으로 인해 머리가 급격하게 회전하거나 흔들리면서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축삭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끊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신경망이 끊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미만석 축삭 손상은 뇌출혈이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CT에서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의 특징이 바로 혼수 상태를 동반한다는 건데요. 뇌의 신경망이 끊어지면서 뇌의 각 부위가 일정 시간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일정 시간 이상 혼수 상태에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전문의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 미만석 축삭 손상은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은 외관상 눈에 보이는 뚜렷한 후유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사는 쇄골골절에 대한 부분과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제한하였다가 향후 치료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교통사고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구에 피해자가 동의할 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처음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 담당자는 피해자를 만나보니 의사표시도 정확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되네요. 하지만 이 미만석 축삭 손상의 진단은 당장보다는 향후의 경과가 매우 중요한 진단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험칙상 어떠한 검사들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고 단순 외과적 치료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께서는 전문의에게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제가 진료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본 결과 환자분께서 사고 전보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 계셨고 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충동 억제 능력 또한 저하되어서 후유장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환자분과 함께 주치의를 방문하여 환자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며 결국 보험사는 쇄골과 뇌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와 손해사정서의 내용들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셨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보상은 부상의 크기와 진단에 따라서 보상 방향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부상이 클수록 조기 합의보다는 몸의 호전 상태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보상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상에 관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단순 염좌나 탈화상과 같은 2주에서 3주 진단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주로 치료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골절이나 뇌출혈 등 부상의 크기가 커서 향후에 후유장애가 예상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여러 사례나 보상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교통사고를 검색해 보셔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여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